에이스들은 무조건 지키고 여기에 수준급 선수를 더 데리고 오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아웃. 저는 이렇게 절대 보지 않고요. 내보낸다면 베르베인이랑 모우라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서혁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턴의 브라질 국대 공격수죠, 히샬리송을 영입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오피셜이 떴고요. 이적료는 옵션 제외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78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추가 옵션이 1천만 파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옵션 금액을 다 채울 경우 총 6천만 파운드, 940억 원이니까 옵션을 포함했을 경우에 이제 기존 최고액이던 은돈벨레의 5,380만 파운드를 넘어서 토트넘 역대 최고의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겁니다. 그나저나 은돈벨레 이적료는 진짜 자, 토트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질러서 클럽 레코드까지 세우면서 데리고 오는 걸 보면서 어제 제가 올린 그 손흥민 레알엔 가짜뉴스 주의 이 영상, 여기에 댓글로 반론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보내려고 이 큰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히샬리송. 이렇게 뭐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불가능 없으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그만큼 월클 선수로서 그만큼 뭐 레알 마드리드 주전급으로 데려갈 만한 선수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히샬리송 영입이 손흥민 이적을 의미한다는 추정은 현재로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뇌피셜일 뿐이에요. 제가 왜 뇌피셜이라는 표현까지 쓰냐면 그런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주고 후보를 데려왔을 리는 없다. 그 돈 썼으니까 그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야 된다. 팔아야 된다. 게다가 히샬리송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나란히 7번 유니폼을 달았던 선수다. 그러면 손흥민을 팔겠는데? 뭐 이런 흐름? 여기에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이적 확정 유튜브들까지 겹치면서 히샬리송 영입을 손흥민 매각하고 연관짓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흥민 선수 레알 마드리드 갈 수 있어요. 그게 나중이든 뭐 당장이든 간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런 정황 전혀 없고요.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역대급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영입을 한 것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토트넘이 기존 주전 선수들을 더 붙들어 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팀이 더 강해지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주전 누구를 당장 대체하려는 영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체라면은 다른 선수를 대체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선수가 누군지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적료라지만 히샬리송으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운다? 일단 이거는 히샬리송한테 미안하지만 현재로서는요, 두 선수는 급이 달라요. 이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또 이제 회장 투자금 출연 이런 것들로 자금이 넉넉해진 토트넘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얼마를 받고 팔든 간에 손흥민 선수급의 어떤 영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히샬리송이 얼마 전에 CAA 에이전시라고 손흥민 선수도 속해 있는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토트넘으로 또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지난달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죠. 네이마르하고 함께 에버랜드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또 우리 상대로 맹활약했던 모습 다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토트넘에 오면서 한 달 만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거 이쯤 되면은 또 국뽕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나오겠는데요. 에버랜드 가고 싶어서 토트넘 왔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려고 다른 팀 포기하고 토트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히샬리송이 어떤 선수고 또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토트넘에 영입한 이유는 무엇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샬리송 1997년생 브라질 국대 공격수입니다. 주로 왼쪽 공격을 맡는 반대발 윙어인데요. 윙어 못지않게 최전방 공격수도 많이 뜁니다. 양발을 두루 잘 쓰고, 자, 프리미어리그는 2017년에 왔어요. 와포드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에버튼으로 옮겨서 4시즌을 뛰고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또 올 시즌 토트넘이 그간의 이적 정책 기조를 바꿨다. 그것도 잘 바꿨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선수는 완전 영입보다는 FA나 임대 지도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돈을 좀 쓰는 영입은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끝난 선수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마, 또 히샬리송, 지금 이 두 선수만으로도 현재 스코어 올여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적료를 가장 많이 쓴 팀입니다, 토트넘이. 물론 토트넘이 그동안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니었는데 그동안은 해외 리그에 좀 검증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적응 검증이 안 된 선수들한테 거액을 질렀다가 망한 역사가 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은돈벨레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실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봅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5시즌을 뛴 히샬리송은 그런 점에서 최적이고요.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영입한 또 다른 이유는 히샬리송의
히샬리송이 가진 멀티 공격수로서의 역할 특성 꼽겠습니다. 히샬리송은 왼쪽 윙어가 주 포지션입니다만 스트라이커로도 분류가 되는 선수입니다. 소속팀에서나 뭐 대표팀에서나 최전방 자주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싸지만 요 두 자리를, 그러니까 2선 공격수,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4자리죠. 토트넘 시스템이었을 때. 그러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주는 영입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던 하피냐하고 좀 비교해볼까요? 하피냐도 물론 최전방 공격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짜 비상시에 가까운 거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왼쪽, 오른쪽, 윙, 뭐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뭐 필요한 경우에는 다 두루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와서 그 역할들을 다 수행을 했었고, 히샬리송의 영입은 백업 스트라이커를 추가로 영입할 필요성을 줄여주는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케인이 거의 전 경기를 뛰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수준급 공격수를 백업용으로 따로 영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수의 존재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측면에서 많이 뛰지만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은 아니에요. 크로스의 질도 좋은 편은 아니고, 반면에 아주 많이 뛰면서 압박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압박으로 공을 따냈을 때 바로 밀고 올라가는 힘도 굉장히 좋고요. 골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거죠. 토트넘에 굉장히 좀 최적화된 그런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즌 에버턴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톱 스트라이커로 뛴 경기가 꽤 많은데요. 이거는 주포인 칼버트 루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장기 부상으로 많이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투톱일 때 외에는 최전방보다는 주로 이제 왼쪽 윙을 맡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올 때도 좀 있는데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가장 기록이 좋은 것은 역시 왼쪽에 나왔을 때죠. 왼쪽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슈팅 때리는 거 잘합니다. 기록에는 이제 오른발잡이로 나오지만 사실상 양발 두루 쓰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왼쪽에 나왔을 때 활약상이 더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에버튼이 그 토트넘하고 다르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줬어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시즌 중반까지는 대체로 포백 기반의 4-2-3-1이나 4-4-2를 병행을 했고, 3월부터는 그간 간간히 썼던 3백으로 주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3월 초에 토트넘 원정에서 0-5로 대패한 뒤부터 3백으로 전환을 해서 3-4-3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3백을 메인으로 채용한 7경기에서 3승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인 뭐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강등권 탈출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기록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 정도급은 아닙니다만 왼발로도 중요한 킥을 잘 수행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상적인 거, 공중볼 경합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실제 세부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보시면은 프리미어리그 온 뒤로 모두 48골을 넣었는데요. 그 중에 11골이 헤딩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헤더로 2골을 넣었고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총 93골을 프리미어리그 와서 넣고 있는데 그 중에 헤더는 4골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치는 히샬리송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부족함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골뿐만이 아니라 앞쪽에서 지켜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 주기 때문에 타겟형 스트라이커 역할도 유사시에는 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즉 히샬리송 한 명 영입을 하면서 2선 강화, 백업 스트라이커 확보, 요 두 마리 토끼를 한 큐에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히샬리송의 영입은 궁극적으로 콘테 감독이 원하고 있는 전 포지션의 더블 스쿼드화 라는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히샬리송 영입이 손흥민은 언감상심이고요. 베르베인의 직접적인 대체제라고 봅니다. 콘테 감독이 왼쪽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렇게 분류했던 선수가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습니다만 베르베인이죠. 또 베르베인이 올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영입을 통해서 토트넘의 현재 스코어 더블 스쿼드 구성은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 뭐 어떻게든 더블 스쿼드가 안 나오는 팀은 없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원하는 더블 스쿼드는 전체적인 경쟁 레벨이 높은 팀,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실력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거죠. 올 시즌에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또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정말 육체적으로 빡빡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재 토트넘이 구축한 또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더블 스쿼드는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강화된 느낌을 줍니다. 히샬리송이 공격 전 포지션에 전천후 투입이 가능해진 게 큰 도움이 되죠. 이게 백업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포지션을 뛸 수 있다는 게 이게 경쟁을 한다는 거지. 지금 모든 포지션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베르베인이나 모우라 같은 경우는 이 둘이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콘테 감독은 두루두루 이 선수들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들어갔을 때 격차가 떨어지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벨을 높이는 선택이 히샬리송이 된 것이고, 아무튼 이제 케인 부재 시에는 기존의 손흥민만이 아니라 이제 히샬리송도 투입이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히샬리송이 베르벤의 직접적인 대체자이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는 거고요. 토트넘 공격진의 강화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베르벤이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 베르벤 본인도 스스로가 100% 주전을 뛸 수 있는 팀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런 점에서 히샬리송, 제주스, 하피냐가 이적 시장에 이름이 오르내릴 때 토트넘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명의 브라질 선수들은요, 프리미어리그 어느 팀에 가든 백업에 만족할 선수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론되는 금액도 수백억 원 이상인 선수들이고, 결국 히샬리송을 영입한 토트넘이 쓴 돈 역시 우리 돈으로 최대 940억 원,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버튼 시절 히샬리송의 주급이 9만 파운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토트넘 오면서 50%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한 13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재계약하기 이전 주급하고 같은 수준으로 된 건데 클루셉스키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절대 단순히 백업용으로 데리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번 여름 토트넘이 이전과 달리 이적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부족한 자리를 하나둘씩 보완하고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탑4가 아니라 더 위를 보는 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토트넘의 3톱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쿨루스키가 가세한 뒤에 토트넘 3톱의 공격 포인트가 프리미어리그 공격진 1위였습니다. 진짜 숫자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케인, 쿨루스키 이 세 명만 합해도 공격 포인트가 51개니까요. 여기에 히샬리송이 추가된 거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는 이 클럽이 야심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고 이걸 지키는 쪽에 만족하느냐, 아니면은 이참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 선수들에서 더 뽑아내는 방법을 궁리를 하느냐. 토트넘이 저는 지금 후자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히샬리송을 데리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타 클럽들이 다 동일하게 택하고 있는 영입 방식입니다. 누가 이탈할 걸 대비하는 차원도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지금의 공격 조합이 더 강해지기 위한 선택을 내리고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리버풀을 예로 들어볼까요? 리버풀도 3더블 쓰는 팀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공격수를 여럿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타스틱 4라고 부를 만한 조합, 그러니까 마누라 콤비에 조타까지 있는 팀인데, 여기에 그 백업으로 미나미노하고 오리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에 루이스 디아즈를 6천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여름에 사디오 마네가 나가면서는 벤피카에서 나르인 누네스 선수를 또 1억 유로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도전하는 팀들은 이탈을 대비하는 차원의 영입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강해지는 선택을 내린다는 거죠. 기존 전력이 약화되는 꼴을 보지 않겠다.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격진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던 팀입니다. 3톱 주전 선수들 빼고는 격차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스들은 무조건 지키고 여기에 수준급 선수를 더 데리고 오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아웃, 저는 이렇게 절대 보지 않고요. 내보낸다면 베르벤이나 모우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후보들 가운데 토트넘이 굳이 히샬리송을 택한 결정적인 이유, 저는 아주 뛰어난 내구성, 부상이 잘 없는 피지컬이라고 봅니다. 내구성 측면에서 히샬리송은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5시즌을 뛰었는데 무릎하고 종아리 부상이 번갈아 와서 가을과 겨울에 각각 한 달씩 결장했던 지난 2021-22 시즌을 빼면 장기 결장할 만한 부상이 거의 없었어요. 충분히 검증이 된 강골입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 보십시오. 네. 지난 시즌 빼면 다 34경기 이상을 뛰었고, 출전 시간도 뭐 2,600분 이상입니다. 3,000분이 넘었던 시기도 있었고, 에버튼이 상위 클럽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에서 주전 자리를 놓지 않을 수준의 선수라는 거.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씩 꾸준히 뽑아냈고, 그 중에 3시즌은 두 자릿수 득점을 해냈다는 거. 이거는 확실히 입증이 된 선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 가장 적게 30경기를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올 때는 5월 1일 첼시 잡을 때 결승골 넣고 막판에 부상당해서 나간 걸 제외하면 선발 출연할 때는 거의 풀타임을 뛰었어요. 올 시즌 리그, 챔스, 대표팀 경기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이런 선수의 존재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히샬리송의 영입, 저는 이게 토트넘이 야심을 보여주는 행보다. 그래서 기존의 손케쿨 누구도 이탈하지 않을 거다, 내보내지 않을 거다. 또 손흥민 선수와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레알 마드리드 가기 때문에 영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